반가 안녕하세요. 공인모 제1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나요? 이건 제가 출제를 했는데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쉬운 문제가 중요하죠? 쉽다는 것은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누구한테 강의를 들었다 하더라도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출제하는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고 강조한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출문제 지문에서 70%는 출제됩니다. 아무리 어렵게 내더라도 쉽게 낸다면 80% 이상이 똑같은 기출문제 지문에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인데 1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이게 틀렸네요. 소위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고 또 이 소위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법인,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등록관 정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에 둘 수 없다. 예, 그렇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하고 분사무소가 같은 시군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사, 지점 개념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4번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우리 프린터 4번에 있죠?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업무정지, 분사무소 휴업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하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사후 10일 이내 합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답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입니다.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2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인데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전에 하는 게 아니라 사후 10일 이내에 하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고 시도의사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 51번에 1번 등록신청, 2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3번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등록인데 개인의 경우는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되고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사무소 명칭과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번이 답이네요. 성명, 소연 등 이런 것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광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광고하려면은 보조원 이름 적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성명, 소연 등 5가지 기재해야 되죠. 개업공개사 성명,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되고 이런 것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역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등록하지 않아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등록을 안 했지만 지금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부동산학박사, 박용덕 이렇게 3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이게 32회 때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일단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지문은 미채굴 광물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광물채굴권은 국가의 권능입니다. 개인게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2번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라는 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3번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5번은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대토권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4번인데 지목이 28개 지목이 있는데 모든 지목 전부 중개상물이고 모든 공법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모두 중개상물이고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되어 있어도 전세권 설정 등기되어 있어도 중개상물 됩니다.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다면 중개상물이 됩니다. 따라서 지목과 상관없이 개인 땅이라면 모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인데요. 이게 32회 때 색다른 지문이 30% 기출문제 아닌 게 30% 출제됐고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한 번도 지목이 양의장인 토지가 중개상물인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건 해석상 그래야 되겠죠. 또 그리고 이게 양의장이 중개상물이라고 강의한 강사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해석상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만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기업, 보수에 대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예, 맞네요.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거 맞네요. 자, 그 다음에 D것은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제1차관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호선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선출하는 것을 호선이라고 합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서 폐지는 이게 공인모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공인모 기본서 폐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부과하는 게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는 모두 신고 관청이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신고 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때는 10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 보겠습니다.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100분 후 5% 이하 과태료입니다.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외국인 등이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물론 매매 계약은 30일이고요. 교환 계약이나 승여 계약은 60일 이내가 되겠죠. 그러나 뭐 이거는 교환 계약이나 승여 계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객관식은 상대적으로 풀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네, 그렇습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또는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7번 주택임대차 신고인데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체결한 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주택임대차 신고를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광역시나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 있는 군지역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분양권,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이니까 건축물 매매를 업을 한 거하고 마찬가지죠.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을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중개를 업을 했다면 적법행위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쌍방대리는 금쟁인데 일방대리는 금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실비 초과해서 금품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번 중개보수 초과의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라고 해서 X가 되겠네요. 4번입니다. 민법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개보수 초과의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프린터 11번에 있습니다. 금지행위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게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자, 게시해야 될 사항이 이게 신설됐죠. 2021년 12월 31일부로 신설되는데 게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정답 1번이네요. 실무교육 수료증, 그 다음에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게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이게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하도록 받겠다는 것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등수보호자 이렇게 기억을 했죠. 등수보호자, 등록증, 중개보수율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그 다음에 자격증 원본 이렇게 등수보호자 했는데 이제 등수사보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하도록 받겠습니다.
자, 다음은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틀린 것. 손해배상에 대해서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만 보정 설정합니다. 소속공개사는 보정 설정 안 하죠.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보정가입을 해야 되고요.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 중에서 하나만 가입해도 되고 3개 다 가입해도 됩니다. 공탁금은 폐업, 사망해도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3년입니다. 3년.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6번에 11번에 있죠.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3가지죠.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 고용인의 고의가실,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입니다. 정신적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예, 정답은 4번이네요.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4번. 손해배상은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보험은 1억 가입했는데 손해를 10억 손해 입혔으면 10억 다 배상해야 됩니다. 보정가입한 만큼만 배상하는 게 아니라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1억 보험을 가입했는데 10억 손해를 입혔으면 보험회사에서 1억을 배상하고 나머지 9억은 개인 재산 가지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보정가입 한도가 아니라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5번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의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상중개라 하더라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무상중개라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본서 160페이지에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1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